자, 그리고 재정비 촉진 사업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쪽에 300명 살고 있는 곳이 1000세대 늘어나니까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도로라든지 공원이 만들어지는 이런 하나적인 사업을 재개발을 하고요. 재정비 촉진 사업은 뭐냐면 이 한 개만 개발하면 안 되니까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시민공원처럼 낡은 지역처럼 한 개만 개발하면 안 되고 여러 개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과 재정비 촉진 사업의 차이는 뭐냐면 재개발은 이 한 개 구역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요.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은 이 전체를 보고 먼저 기반시설과 도로를 분산 계획하고 그 이후에 각각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것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서울 쪽에 관심 가지시려고 하면 재개발 쪽에 관심 가지는 게 좋을까요? 재정비 촉진 사업에 관심 가지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재정비 촉진 사업이에요. 왜? 재개발은 해제돼 버리면 사라집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치 지역, 존치 관리 지역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말 그대로 언제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보면 정말 재건축, 재개발은요, 부동산 경기 흐름을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비교하는 게 뭐냐면 3호 가든이에요. 2015년도 2월 달에 재건축 구역으로 준비한다는 소리 듣자마자 6, 700짜리가 가격 올랐어요. 2015년도 10월 달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가격이 1000만 원대가 넘었어요. 자, 그때는 장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진단 추진하고 정비구역까지 추진이 잘 되다 보니까 얘들이 얼마까지 갔나? 1300, 1600까지 갔어요. 즉 1년 만에 가격대가 2배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 중하반기에 우리 부산이 처음으로 접한 단어가 뭡니까? 조정대상구역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몰랐죠. 대출이 안 되는 걸 몰랐죠. 그때부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3호 가든은 엄청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700 가던 애들이 1300까지 떨어졌어요. 맞죠? 근데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고 대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고생하다가 그래도 뭡니까? 조합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 끝나고 조합 설립 동의했잖아요. 딱 조합 설립 동의할 찰나에 조정 대상 구역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왜 안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 분위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 이후에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규제가 풀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냐? 갑자기 1700짜리가 35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냐? 급상승 이후에 급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업 분위기장은 U자형으로 천천히 가요. 근데 이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시기가 지금은 올해 7월 달하기가 좀 빠르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재개발, 재건축은요, 항상 첫 번째 사야 될 그 원칙이 뭐냐? 입지를 본다? 아니에요. 무조건 부동산 시장이 내가 지금 사고 나면은 한 2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까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봐요. 2022년도부터 해서 3년도 힘들었죠. 4년도 힘들다가 2025년도에는 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2027년도 되면은 그때는 공급량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사게 되면은 2년 뒤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봐야 될 게 뭘까요? 지금은 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을 때는 여러 개 사는 게 아니고 싼 거 사는 게 아니고 A급지를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호 가든이나 남천비치나 동네 럭키 쪽이나 이때는 다들 대장주 쪽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 자체가 안 좋아져 버리면요, 가격 자체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개발 해보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는 매매만 되면요 가격 떨어질 상대 없어요. 재개발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매매 자체가 안 돼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은 리듬을 잘 타셔가지고 살 때는 좀 안 좋을 때 사고요. 상승하고 난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물건인지 그저
단기로 팔 물건인지 그거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파는 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단기로 매도하는 시점을 찾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때 한 팔려고 했는데 장자체가 계속 좋아지네? 라고 하면 뭡니까? 더 가져가서 두 번째 매도 시점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은요 긴 기다림의 짧은 상승기예요. 한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한 달, 두 달만 올라가요. 근데 그 이후에 다음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또 뭡니까?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올라갈 때 매도와 매수가 같이 붙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은 매수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